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단발머리 남교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독일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이 영상을 찍었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는 이제 곧 독일로 유학을 떠나는데 한 번쯤은 독일 교육에 대해서 영상을 찍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작년인가 재작년쯤부터 독일 교육에 대한 열풍이 엄청나게 컸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어떤 교수가 나와가지고 독일 교육은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독일 교육을 예찬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진짜 잘못된 교육이야! 라고 그렇게 꼬집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도 독일 교육 좋은 부분이 있지만 저 사람 너무 독일 교육을 이상적으로만 바라보는 거 아니야? 독일 교육 너무 예찬만 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교육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닌데 저렇게 말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 라고 싶은 지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독일 교육의 안 좋은 점, 제가 경험한, 제가 친구들에게 들은 독일 교육의 안 좋은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건 저의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래도 독일 교육이 우리나라 교육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 역시도 경험이 한정적이고 보고 들은 것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가 정답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제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보면 여러분들 역시도 독일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우리나라 교육이 반드시 무조건적으로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다. 독일이랑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꿀리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선 독일 교육하면 가장 잘 알려진 게 뭐냐? 직업교육이 잘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직업교육을 통해서 장인을 길러서 도제식 교육으로 학생들을 양성하고, 그리고 그 직업군에 맞는 학생들을 양성을 하고, 그리고 체계적인 직업 교육을 통해서 더욱 전문적인 직업인을 양성해낸다. 그리고 대학을 가는 사람들이랑 대학을 가지 않는 사람들이랑 차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많이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와, 진짜 독일 교육 너무 쩐다. 제가 독일 교육에 대해서 잘 몰랐었을 때, 제가 독일에 있는 친구들이 없었을 때는 그게 정말 다 사실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너무 사실인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저 역시도 다른 사람들처럼 독일 교육에 대해서 예찬을 하고, 우리나라 교육? 왜 이래? 얘네 진짜 왜 정답이 있는데 그 정답을 따라가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독일 교육의 실상을 보니까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독일 교육은 세 가지 학제로 나뉘어져 있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김나지움을 가거나 아니면 하uptschulle를 가거나 레알슐레로 가요. 김나지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예요. 그래서 그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우리나라처럼 대학을 갈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하uptschulle와 레알슐레가 있는데 이 둘을 저는 그냥 직업 교육으로 한번 엮어볼게요. 그래서 레알슐레는 나중에 거기서 직업 교육을 받다가 김나지움으로 다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그리고 하uptschule 같은 경우에는 순수히 직업 교육 위주의 교육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딱 봤었을 때 너무 좋은데? 공부할 애들은 공부하고 공부하지 않을 애도 공부 안 하면 좋은 거 아니야? 그리고 임금 격차도 별로 없다는데, 근데 제가 실상을 알아보니까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우선 제가 있었던 바덴-위르템베르크 주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연방 교육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가지고 연방마다 교육 제도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브란덴부르크 주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초등학교를 다니고 그 이후에 이 세 가지 학교를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바덴-위르템베르크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러한 학제를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김나지움이랑 하uptschule, 레알슐레를 합쳐가지고 게잠트슐레라는 학교 체계도 있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말씀드릴 거냐면, 저는 그냥 전통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나지움, 레알슐레, 하uptschule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무엇을 할 줄 알고 내가 공부를 할지 직업 교육을 할지 판단을 하겠어요? 내가 나중에 돼서 정신 차려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내가 하uptschulle를 가면은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대학을 못 간다는 거야. 왜냐하면 독일은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아비투어를 볼 수 있는 자격이 필요해요. 근데 그 아비투어를 볼 수 있는 자격은 김나지움을 다닌 학생들이나 아니면 하uptschulle에서 김나지움을 넘어가는 학생,
아니면 또 다른 별도의 교육을 통해서 내가 아비투어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하면 볼 수 있다는데 그것은 시간이 더 많이 오래 걸리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처럼 초등학교 4학년 때 내가 지금 27살인데 27살이면서도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나이인데 초등학교 4학년 때 그게 결정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결정이 또 뭐에 영향을 받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험을 보겠죠?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아니라 교사들의 평가를 통해서 이 아이가 김나지움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에 따라서 학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공부할 역량이 있어. 그러면 너 김나지움 가. 공부할 역량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레알슐레나 하우프트슐레로 빠지겠죠? 그리고 여러분 피사라고 알고 계시나요? 국가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피사는. 근데 이제 피사에서 흥미로운 결과를 제가 한번 봤어요. 그게 뭐냐? 독일이 학생들의 부모가 가진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라서 그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결정되는 것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즉 교육 불평등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엄청 높다는 건데, 예를 들어 피사에서 2018년 피사에서 독일의 교육 불평등도를 113이라고 했는데 이거보다 높은 OECD 국가는 오로지 3개밖에 없대요. 그리고 일반적인 OECD 국가의 평균을 따졌을 때는 약 90 정도인데 수치만으로 봐도 너무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독일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수많은 이민자들 가정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교육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풍족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가정이 있는 반면 이민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것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이 아이들을 보면 어떻게 했냐? 이 아이들이 이민자야. 그리고 언어 능력이 일반 독일인들에 비해서 떨어져요. 그럼 얘는 학업 성취도가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김나지움을 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하우프트슐레나 레알슐레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민자들 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인 사정이 일반 독일인들에 비해 부족해요. 그러면 부모들은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것을 원할까요? 아니요. 최대한 일찍 돈을 버는 것을 원하겠죠. 이게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18, 19살부터 일을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3살이 많은데도 경력이 10년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었을 때, 그러니까 자기의 가정에 경제적으로 자기가 뒷받침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레알슐레나 하우프트슐레를 다니고 그리고 일자리를 이제 얻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 속에서 나는 공부를 하고 싶은 애도 불구하고 내가 이민자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부모가 내가 공부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또 다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왜 나 김나지움 안 보냈었냐고. 김나지움을 왜 안 보냈었냐고. 왜냐하면 이 친구는 대학을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그 대학을 가는 게 어려우니까 아마 하우프트슐레를 나온 것 같아요. 하우프트슐레나 레알슐레를 나와서 직업 교육을 받은 것 같은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에게 왜 나를 김나지움을 안 보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했냐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 친구의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돈을 빨리 벌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김나지움을 못 가고 레알슐레나 하우프트슐레를 간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그 친구는 저와 나이가 이제 비슷한데 지금 역시도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국립대학교가 너무 발달돼 있어가지고 국립대학교는 그 친구 말로는 자기는 못 간대요. 그 대신 사립대학교를 가는데, 우리 여러분 독일 학비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다 국립대학교에 한정된 말이에요. 그럼 왜 독일인들은 국립대학교를 안 가고 사립대학교를 가냐? 제 친구처럼 국립대학교를 못 가는 상황에 있는 친구들은 돈을 내고 사립대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육의 모습이냐? 내가 하고 싶을 때, 우리처럼 수능을 보고 싶을 때 다시 수능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이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수능 너는 못 봐.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게 과연 이상적인 걸로 여러분들은 생각이 되시나요? 그래서 저는 피사의 결과를 보고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우리가 진짜 좋은 것만을 보려고 했었던 독일 교육의 모습의 실상을 조금 아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이제 피사 결과와 이제 독일의 교육 불평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가 또 다른 독일 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 안 좋은 모습, 이러한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씩 이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외국 교육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선망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우리나라도 미국 교육처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교육이 뭔데요? 우린 미국 교육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미국 역시도 연방에 따라 학교 체계가 다르고, 또 연방에 따라만 학교가 체계가 다를까요? 그 연방에 있는 도시마다 또 학교 체계가 다르고, 그 도시 안에 있는 학교마다 정체성이 너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미국 교육을 따라가야 된대요. 어떤 미국 교육? 아마 사립학교겠죠.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내야 되는 사립학교처럼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과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그러한 교육의 모습인 건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립학교에 미국인들이 돈을 내는 것처럼 그러한 돈을 내고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건지, 공교육을. 저는 그러한 것부터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허황되게 우린 미국 교육처럼 해야 돼, 우린 독일 교육처럼 해야 돼, 독일 교육 이렇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 교육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어떤 교육을 실천해야 될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제가 1, 2년 전부터 독일 교육을 예찬하면서 나왔던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아, 우리나라는 그냥 외국의 교육 좋다고 하면 다 따라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제가 강도 높게 영상을 찍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독일 교육이 어떤지, 그리고 독일 교육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상적인 것만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